네, 안녕하세요. 주목 강소기업의 특별 MC 김필주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요즘 VR이나 AR 같은 이 가상현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이 코로나19로 우리 비대면 상황이 되게 급증하고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가상현실 산업, 이 메타버스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강소기업인 브이리스 VR의 권종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권정수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예, 네. 먼저 브이리스 VR에 대해서 오늘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이리스 VR은 VR 트럭과 VR 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V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에 쓰는 HMD라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기기인데요. 이 기기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고가였었고요. 그리고 이 기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역시나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트럭에 장착을 하고 또 버스에 장착을 해서 어디에서나 우리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VR 서비스, VR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보면 이 트럭 안에서 사람들이 이 HMD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시뮬레이터죠? 네, 맞습니다. 예, 시뮬레이터라고 저기서 합니다. 뭐 즐기고 있는데 뭐 혹시 뭘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롤러코스터인데요. 네. 뭐 이제 지방에서 뭐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롤러코스터, 그 이제 유원지에 있는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타러 오려면은 멀고 또 막상 와서도 길게 줄 서고 힘들죠. 네. 그런데 저희 이 VR 트럭이 이제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VR 교육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줄 서지 않고 그리고 실제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고 더 박진감 넘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이렇게 VR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 시뮬레이터가 중요한데요. 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VR을 할 때 한정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때 HMD만 쓰고 있으면 좀 어지럽겠죠. 하지만 시뮬레이터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뭐 네.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다든지, 시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VR, HMD, 시뮬레이터가 같은 한 세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VR 트럭과 VR 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VR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뮬레이터가 장착이 돼서 4인승이라든지 뭐 2인승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네. VR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VR 영화관처럼 시네마처럼 이제 작동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조금 아까 본 것보다 규모가 큰 트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행사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이용이 되는데요. 뭐 5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뮬레이터와 동시에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버스도 뭐 소형 버스부터 뭐 중형, 대형까지 뭐 다양하게 목적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요. 최근 굉장히 많은 뭐 기업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에서 이런 V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제작하는 추세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톤 트럭, 5톤 트럭, 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이동형 VR 수단으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각 트럭이나 뭐 버스에서 상영하거나 뭐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게 각각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 동일한 건가요? 이제 그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공사에서
이제 전문적인 시뮬레이터 아니면 이제 비행 관련된 여러 항공기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고 무겁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5톤 트럭에 장착하는 게 더 쉽겠죠. 네. 그리고 VR 버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제 이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기계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나 행사에서 즐길 때 이제 버스나 트럭이 가면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어디에서나 서비스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실증 특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어떤 지금 사업이나 혜택을 받고 계신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이제 과학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데 네. 그것에 따라서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거에 관한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VR 트럭이나 아니면 VR 버스에서는 두 가지 법이 상충합니다. 네.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합쳤을 때 전혀 사례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제 그 버스나 트럭 위에 시뮬레이터를 얹어서 서비스를 할 때 이 정부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가장 커다란 것들이 이제 유기시설 안전법이란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탈 때 그 놀이기구들은 철저하게 1년에 4번 이상의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네. 이제 그 안전검사를 저희는 차 안에서 음. 또는 이제 차에 장착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받고 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했다고나 할까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모든 안전 기준을 맞춰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이거를 법 제도화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이 실증 특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시설들을 장착을 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규제 안으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 전에 이 실증 특례를 진행한 기업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실증 특례를 받기 전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이 모호한 경계에 있었는데 실증 특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규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사업에 좀 더 힘들어져서 해외로 진출한다라는 이 실증 특례 1호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이 돌아가는 유기시설 아니면 시뮬레이터, 놀이기구들을 이제 사실은 차 위에 얹었을 때는 조금은 다른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방식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네. 놓치지 말고 잘 이제
뭐 규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요 유기 시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뭐 땅 위에서 했던 거랑 차 위에서 했던 거랑 약간 다른 조금은 완화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네. 차차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실증 특례를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 V리스 VR이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규제가 제대로 좀 철폐되고 새롭게 맞는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쪽 이제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제가 요 3D 쪽 해서 어떻게 보면은 VR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연구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VR이라든지 뭐 AR, XR, MR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그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수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는 어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중앙대학교랑 경기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뭐 중앙대학교에서는 디자인 이제 강의를 했고요. 네. 경기대학교에서는 VR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실무 책임을 맡아서 이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에 그 어떤 학교에 거의 최초로 생긴 VR 센터였었는데요. 네. 그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기업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네.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게 상당히 큰 모험이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조금은 좀 비대하고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빨리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VR이란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AR, 뭐 XR, MR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앞으로 홀로그램까지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랑 유니버스의 이제 그 합성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VR이라든지 AR, XR, MR 이런 것들로 이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랑 VR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VR이 가장 오래된 용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R, 뭐 MR, XR 있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요, 뭐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로 사용을 해서 많이들 유명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 게임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웨어러블 글래스를 만들었던 기업이 많이 홍보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AR 글래스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MR 뭐 그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또 뭐 유명해졌었고요. 지금은 또
MR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되었던 게 XR, 그래서 이제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건데 확장 현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퀄컴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해서 또 유명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주크버그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네.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도 있고요. 그리고 용어들이 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장이 되었다고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고요. 이제 뭐 가장 최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조금 더 더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 결말이 없는 오픈 월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네. 그런 결말을 만들어 간다든지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방송은 옛날에 이 방송국에서만 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개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누구나 이제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월드를 제작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VR에서 메타버스로 가면서 조금 더 이제 개념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는 어디에나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VR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범위가 좁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가상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용어이고 그거를 수연하는 방법, 구현하는 방법들이 뭐 VR이 있고 AR이 있고 이렇게 각자 기업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마케팅적인 용어가 생겨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VRIS VR에서 이 VR 교육을 또 하고 계신데 이 VR 교육이 다른 교육 방법과의 차별점이 무엇이 있나요? 이제 차별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VR 교육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뭐 행사라든지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만여 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그런 네.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지 실제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뭐 이제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저희 운영 요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VR 교육이라는 게 VR 기기를 작동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VR 기기를 활용을 해서 컨텐츠로 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VR 교육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좀 집중하시는 거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VR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저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산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어떤 이제 그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술이라고 보면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R이나 메타버스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이제 교육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VR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뭐 방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HMD가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컨텐츠 자체도 기존에는 그냥 체험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네. 저희가 지금 뭐 교육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HMD를 쓰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네. 뭐 여러 가지 3D 모델링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저희가 PC나 노트북으로 했었던 것들을 이제 VR, 메타버스, HMD를 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조금 고차원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VR이라는 기술을 갖고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게 이 V리스 VR의 아주 큰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 VR 키오스크를 또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키오스크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하는데 그 VR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 HMD라든지 VR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기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VR, HMD를 사용을 할 때 텔레비전처럼 네. 사용자들이 그냥 바로 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 키오스크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구나 그냥 그 저희 키오스크 터치 한 번만으로 이제 VR을 구동시킬 수 있고요. 네. HMD를 충전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교실은 저런 어떤 HMD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HMD를 쓰고 이제 VR을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VR을 한번 이용해 보니까 TV도 있어야 되고 PC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외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려면 또 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 HMD를 쓰면 밖에 줄이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뭐 엉켜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 키오스크로 하나로 압축시켜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쓰고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학습자가 HMD를 쓰고 하는 장면을 이제 정확하게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화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수자가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저 키오스크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면은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줌처럼 이제 가상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서로 학습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타버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VR이라는 게 워낙 용량이 큰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6G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어야 제대로 된 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VR 키오스크나 VR끼리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5G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구현이 잘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가장 중요한 VR에서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속도, 뭐 그래픽 카드의 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3D 모델링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도 중요하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컴퓨터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무선 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뭐 1990년도 아니면 2000년도 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준이 낮은 컴퓨터 그래픽 게임을 잘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래픽에 맞춘 어떤 컨텐츠들이
또 재미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컴퓨터 속도라든지 무선 통신 기술이 조금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그거에 맞춘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먼저 시작했었던 이제 VR 기업들이라든지 기기들은 약간 고전을 했지만 네. 이제야 드디어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G를 넘어서 6G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들이 다 이제 VR이라든지 메타버스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드디어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